절정기를 맞은 해수욕장과 계곡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음식물 찌꺼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인 채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마구 버린 쓰레기로 피서지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을 겨냥해 자살 미화라고 지적해 논란입니다. 당대표 본선에 진출한 이해찬 의원은 20년 집권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라오스댐 사고 현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규모 6.4 강진이 발생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오늘 입국해 내일부터 합동훈련에 돌입합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이 처음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가마솥 폭염이 오늘도 이어진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속도로는 휴가를 떠나려는 차량으로 붐볐고 바닷가와 계곡,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해운대 등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요 오늘 하루 200만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가가 마련한 이 전국의 농촌축제 무더위에 방문객이 뚝 떨어지면서 행사 취소와 축소가 잇따랐습니다. 도심은 폭염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이 되면서 불편을 더했습니다. 오늘 뉴스7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휴가철 표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파라솔 사이로 피서객 인파가 북적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물반 사람반입니다. 사람도 많고 날씨도 좋고 색다른 곳이니까 휴가 느낌이 나고 좋은 것 같아요. 튜브를 타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5m 높이의 다이빙대는 젊은이들에게 최고 인기 장소입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지며 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여기 다이빙 하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부담스럽지만 오늘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 지역 7곳의 해수욕장에는 210만 명의 피서객이 찾는 등 올여름 들어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계곡에도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그늘에 앉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놀다 보니까 더운 것도 모르고 계속 즐겁게 노는 것 같아요. 강변에 마련된 야외 수영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년 휴가철에 이 반복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올해도 유명 피서지에는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까지 마구 섞여서 버리고 또 구석진 곳마다 쓰레기를 몰래 숨겨놓기도 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강 유원지입니다. 입구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깡통 못해 아주. 폭죽과 술병을 비롯해 밤새 놀고 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유원지 입구에는 이렇게 피서객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인 채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다리 아래 구석진 곳에는 몰래 버린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음식 쓰레기는 폭염에 썩었습니다. 잘 먹을 거 이런 것도 딱 담아서 놓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 담아서는 끌어올랐나요. 유원지 입구에서 쓰레기 더미를 만난 피서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글쎄 그거는 좀 안 좋죠. 당연히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니까. 쓰레기 더미에는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까지 보입니다. 처리 못하는 쓰레기를 여기다가 다 갖다 밤에 버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피서지에는 7, 8월에만 매년 6,000톤이 넘는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몰래 버린 쓰레기 때문에 청소는 더 어렵습니다. 8톤 정도 나오는데 한여름에는 10톤 이상. 지금보다도 쓰레기 양과 불법 양이 많아서 피서객이 남긴 쓰레기에 유원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자, 이렇게 폭염은 이어지고 피서지엔 사람들은 몰리고 한 리조트에 에어컨이 멈춰서 투숙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밤새 켜둔 선풍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51살 조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후송됐고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새 켜둔 선풍기가 폭발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풍기 부분에서 발화가 추정되는데 폭염이 되다 보면 계속 선풍기를 틀다 보면 이제 뭐 다 과열될 수 있는 부분. 리조트 로비에 투숙객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어제 낮 3시부터 객실 에어컨 작동이 멈췄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최고 기온 38.3도의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조트 측은 에어컨에 과부하가 걸렸다며 밤 10시쯤 수리를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여수 백야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83톤급 대형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체 일부가 가라앉은 낚싯배에서 물을 빼내고 배를 인근 항구에 입항시켰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폭염 8월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올해 더위는요 역대 최악의 폭염인 1994년 기록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어제 내린 소나기가 열기를 식힌 것도 잠시. 휴일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비구름을 몰고 오길 기대했던 12호 태풍 종다리는 일본 오사카 서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은 비가 내려 폭염이 잠시 주춤했지만 서쪽은 동풍이 태백 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더 뜨거워졌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당분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수요일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7도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에도 계속 무더위는 이어지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기온 급값이 경신된. 보름을 넘긴 극심한 폭염에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었고 역대 최대인 2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994년의 최장 폭염 일수와 2016년 최다 온열 환자 발생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남해안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게 잊혀지는 게 두려우신가요? 타국에서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나 하지 말고 홍준표 전 대표는 자중자애하셔야 합니다. 정의당도 무능한 홍 전 대표의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을 뿐입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홍 전 대표는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돼가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20년 집권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야권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쟁 후보들인 김진표, 송영길 의원은 경제와 청년을 앞세워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눈에 띄는 거는요, 김진표 의원이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단을 요구한 겁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정부 10년 성과가 불과 2-3년 만에 꿀이 뽑혔다며 장기 집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보수, 괴멸을 주장하며 20년은 집권해야 한다고 했고 올 초에도 4번, 5번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겨우 1년 지난 상황에서 20년 장기 집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생과 경제를 걱정할 후보가 20년 장기 집권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이제 민심에서 괴리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결 누설이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일이라면 명백히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청년당원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 같은 젊은 청년들을 영입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 정치를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5일 동안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휴가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에서 보내면서 휴식과 함께 전국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서 휴식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제 안동 봉정사를 방문해 사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동안 못 와봤거든요. 여기 이제 가보고 싶고. 정면에 있는 그 땅이 극락전이거든요. 극락전에서 참배도 하고 주지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여유 있는 휴일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연차를 내고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군 보안시설에서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시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어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대통령들도 자주 찾았습니다. 이번 휴가에는 일반 시민과의 접촉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한반도 비핵화, 권력기관 개혁, 내각 개편 등 현안이 쌓여 있는 만큼 휴식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김의겸 대변인도 문 대통령 휴가 기간에 맞춰 휴가를 떠납니다.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공백을 메워왔던 관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대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남아 급박한 안보 상황 등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라오스 댐 사고 현장이 닷새 만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댐 구조물 대부분이 유실돼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우리 정부는 오늘 해외 긴급 구호대 20명을 라오스로 파견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사고 닷새 만에 공개된 라오스의 세피안 세남로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현장. 이 보조댐에 있던 길이 770m 뚝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댐 윗부분을 포장했던 아스팔트도 산산이 부서져 계곡 아래로 쓸려나갔습니다. 시공을 맡은 SK건설 측은 사고 전날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댐이 범람했다는 입장이지만 라오스 정부는 자연재해뿐 아니라 부실공사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의료 인력 15명과 지원 인력 5명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대를 오늘 오전 8시 군 수송기를 이용해 라오스로 파견했습니다. 이번 댐 사고는 우리 업체가 참가한 댐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구호대는 앞으로 열흘 정도 현지에 머물며 피해 지역 주민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그만 불편함과 부족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열심히 진료하고 SK그룹도 긴급복구단 200명을 파견해 축구장 1개 크기의 부지에 이재민 150여 가구의 임시 숙소를 짓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물론 모두가 더운 기록적인 폭염이지만 아마 이분들이 겪는 더위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남짓한 초소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경비원분들 얘긴데요. 에어컨이 없는 것도 수두룩한데 설치비뿐 아니라 전기요금 등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흐르는 땀은 멈출 줄 모르고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폭염 경보 속에 냉방기 없는 한평 남짓 경비초소는 찜통입니다. 밖에 온도는 어떻게 이 선풍기에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그 땀을 잘 뜰 수가 없잖아요. 떼약볕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주차 관리는 빼놓을 수 없어 지난주에는 경비원 한 명이 실신했습니다. 냉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 경비실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비실은 찜통 더위에 더 무방비합니다. 책상 하나 겨우 들어갈 비좁은 초소엔 내리쬐는 햇빛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에어컨 달마나 공간도 아니고 돌아가는 거를 여기 같은 건 최악의 10도는 제일 안 좋아요. 햇빛 때문에. 이게 아니라 뜨거워. 경기도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에어컨을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비용 부담 걱정에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 됐죠. 주민들은 달아주자는 쪽이 우세해요. 주민들 돈으로 달아줘야 되냐? 주말까지 생긴 올해 온열 환자 1,805명 중 383명이 실내에서 발생한 걸 감안하면 경비실 냉방 문제는 비용 문제가 아닌 안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소화제나 파스 같은 상비약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죠. 소비자 입장에선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구매가 가능해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산제나 지사제도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려고 하자 약사들이 오남용을 우려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편의점 약 확대하면 약화 사고 증가한다! 증가한다! 폭염 속에도 약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기존 13종의 상비약 외에 지사제와 위산제거제까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려 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집회에 참석한 2,500여 명의 약사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약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오남용을 더 야기시키는 결과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체 부작용 신고 23만 건 중 상비약으로 인한 건 0.1%에 불과하다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약을 살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데 실제 최근 3년간 한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량은 해당 시간에 집중됐습니다. 애가 주말에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가 필요한데 그래서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한번 구입한 적이 있어요. 급할 때는 편의점에서 파니까. 편리성이냐 안전성이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8일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자연재해로 몸살입니다. 먼저 일본은 오늘 새벽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상륙했습니다. 곳곳이 정전되고 철도와 항공편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일본 서남부 미에현에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풍이 불어와 길가의 나뭇가지가 힘없이 흔들립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오늘 새벽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83km 강풍에 시간당 최고 93.5mm의 비까지 뿌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만 6천여 가구가 정전됐고 신칸센 철도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에선 어제부터 항공기 운항이 300편 이상 결항됐습니다. 飛行機が欠航になっちゃったんでだから今ホテルがないしチケットもないんで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서 오사카와 히로시마 등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大雨による
浸水とか氾濫、河川の氾濫とか、そういう浸水とかですね、崖崩れがあるような方はもうちょっと暗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今からあれなんですけど。 소형 태풍 종다리는 시간당 43km 속도로 전진해 내일 제주 부근에 접근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인도네시아엔 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명 휴양지인 롬복 섬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10명이 숨졌는데요. 이달 초엔 발리 섬에 아궁 화산이 분화했죠.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병원 앞에 쏟아진 건물 파편들. 병실 천장까지 뚫리고 무너져 엉망이 됐습니다. 다친 주민들이 하나둘 옮겨집니다. 대표 휴양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롬복섬에 지진이 덮친 건 현지 시간 29일 오전 6시 47분쯤. 몇 년째 분출을 반복하고 있는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강력한 진동은 이웃 발리섬 중심지 덴파사르 시내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진 이후에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2차례 발생했고 100여 차례의 작은 여진이 뒤따르면서 피해도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너진 가옥에 산사태까지 보고되면서 추가 사상자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가운데 외교부는 현지 상황반을 구성해 피해 여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는데 시속 8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소용돌이를 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로 옆 숲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화염은 바람을 타고 맹렬하게 회오리칩니다. 불은 건물에도 옮겨붙어 소리를 내며 활활 타오르고 결국 건물은 화마에 무너집니다. And dealing with the same thing. So, and you know, we'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lost their homes and how sad it is. 지난 23일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 시작된 산불이 현재까지 323제곱킬로미터의 숲과 시가지를 태웠습니다. 여의도의 110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앞서 소방관 2명이 숨진 데 이어 대피했던 주민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주민 3만 7천여 명이 대피했고 건물 50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하지만 시속 80km의 돌풍이 불면서 불길이 바람을 타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번지고 있어 진화율은 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More fires that ignite rapidly. It's like throwing gas in these type of fires. They erupt and they spread so fast. 주말 내내 42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5%에 불과한 습도 때문에 피해 면적은 계속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북한이 주중 대사관 정문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외부 선전 게시판으로 쓰던 공간인데 문 대통령뿐 아니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도 걸었습니다. 단독 사진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인데 대사관 게시판에 한국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사진이 내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정문 바로 옆 대형 게시판. 주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사진들로 도배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사진이 대폭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정상 내외의 기념사진과 도보다리 회담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통일각에서 열린 깜짝 남북 정상회담 사진도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사진도 내걸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친교를 두터이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게시판 한가운데는 여전히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사진에 할애했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변명할 수 없는 구태타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친북 매체를 인용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6면입니다. 계엄령 선포 모의가 군사작전 계획까지 담겨져 있었다며 변명할 수 없는 군사 쿠데타라고 전했습니다. 또 근로대중을 피해 사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전모를 밝히고 장본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자주시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문건 작성에 직접적인 관계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어제자 이것이 진짜 내란 음모이다라는 기사에서 5.16, 12.12 쿠데타와 같이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제2의 광주학살을 불사할 준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언급하며 몇 마디 하였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죄를 조작했다며 그에 비하면 이것은 진짜 내란 음모, 군사 반란 음모라고 했습니다. 기무사의 기본이 임무 중에 하나가 방첩 기능이니까 방첩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르는 누가 군부의 쿠데타를 사주하고 두둔하는가라는 기사에서 계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며 군사 쿠데타의 전형적인 경로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플라스틱을 줄여보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료 용기와 빨대를 종이로 만드는 곳이 있고 바다 쓰레기로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 전문점입니다. 일회용품을 퇴출시킬 머그잔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한 세트처럼 종이로 만든 빨대가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썩지 않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여름이 1년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김새든 입에 닿는 촉감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이질감이 없어서 쓰면서도 별로 죄책감 안 들고 좋을 것 같아요. 한 편의점 업체는 자체적으로 친환경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음료 용기로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활용품을 활용해 멀쩡한 새 옷을 만들어냅니다. 한 브랜드는 남은 방수천을 모아 비닐을 대체하는 우산 커버를 개발해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가장 밀접한 브랜드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다 보니까 이슈화되고 있는 일회용 폐 비닐을 줄이자. 해외 브랜드는 바다 폐기물을 재료로 옷, 신발, 유니폼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아끼자는 마음이 모여 새로운 소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사가 고객의 재산을 맡아 대신 관리해주는 상품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령화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춘 아주 이색적인 신탁 상품이 등장해 인기인데요. 이 얼마나 이색적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원희 기자입니다. 반려견 루미를 3년째 키우는 김수진 씨. 자신이 없다면 루미가 어찌 될까 생각하다 반려동물 신탁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은행이 모아둔 자금을 미리 지정한 부양자에게 안전하게 넘겨줍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또 맡아주는 사람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주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고령화를 반영한 상품도 인기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후견인에게 일정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상품. 손주나 조카의 결혼이나 대학 입학 등 행사가 있을 때마다 현금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고독사에 대비해 장례비를 미리 은행에 맡겨놓고 죽으면 상조회사에 넘겨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신탁 상품 수탁액은 241조 원이 넘었습니다. 2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아닌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상품을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 이상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춰 이색 신탁 상품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시 모집을 확대하느냐,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냐. 시민들의 손에 맡겨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사실상 오늘 결정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약 500명이 최종안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다음 달 3일 공개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시민 참여단 약 500명이 4가지로 압축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듣습니다. 이들은 지난 2박 3일간 열띤 토론을 벌였고 오늘 각 시나리오에 대한 지지도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해 제출했습니다. 1, 3, 그리고 4안은 사실상 수능 정시 전형을 늘리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좀 확고하게 수능을 늘리는 이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장점으로 논의되는 그만큼 투명한 결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 학부모들은 정시를 최대 45%까지 늘리자는 1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2안은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해 입시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시 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학업에 공부에만 매달리고 수능이든 뭐 여하튼 입시에만 매달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의 이번 선택을 닷새 뒤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면 다음 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미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모기도 맹모 추는 더위. 참 요즘 모기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에어컨,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될 만큼 더운 날씨,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 보니까 모기들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모기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2도 이상으로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개체수가 준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모기 유충의 서식지인 물 웅덩이들이 메마르기 때문인데요. 예. 네, 7월 둘째 주에 질병관리본부의 기록을 보면요. 채집된 모기 수가 971개입니다. 평년보다 30% 넘게 줄었습니다. 예. 특히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 개체 수는 평년보다 82%나 줄었는데요. 이 때문에 모기 관련 민원도 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갈비뼈 부상 나중에 출석. 김부선 씨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 얘긴데요. 갈비뼈 부상을 이유로 경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예. 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예. 네, 죽어가는 반려견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을 당해 6주간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분당 경찰서에 소환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사생활을 엄청난 정치적 스캔들로 확대시켜서 자타이로 피고발인 신분이 됐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가혹한 상황에서 매일 울고만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26일 저녁에는요, 김부선 씨의 딸이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사투리가 있었는데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등이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페북에서 청천벽력 같은 아들의 비보를 듣는 순간부터 아버님이 아들을 대신해 민주주의자로 사셨다며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도 오늘 페이스북에 참으로 고단하고 먼 여정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고 또 고 박종철 열사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한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아버님의 비통함과 이후 살아오신 30여 년의 무게를 되새겨본다며 종철이를 만나거든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미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에 합류할 북측 선수단 34명이 오늘 방남했습니다. 단일팀은 이르면 모레부터 본격적인 합동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파란색 정장을 입은 북측 선수단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 한호철 단장이 환한 미소로 답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북측 선수단 34명이 베이징을 경유해 오늘 입국했습니다. 여자농구, 카누, 조정, 세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꾸려집니다. 북측 선수단은 공항을 빠져나와 충주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정과 카누 선수들은 이르면 모레부터 충주 탄금호에서 우리 선수들과 손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은 아시안게임까지 함께 생활하며 최상의 조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직 북한 선수들이 지금 뭐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등의 정보도 아직 못 얻어서 짧은 기간에 좀 잘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자농구 단일팀은 현재 우리 선수들이 대만 존스컵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진천 선수촌에서 함께 훈련할 계획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는 19일. 이 시간이 많진 않지만 남북 선수들이 합심한다면 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호수에 뜬 올해부터 대형 캐릭터까지 공공미술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미술은 흉물 취급을 받는데요.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기도 또 외면받기도 하는 공공미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석촌호수에 대형 캐릭터가 유유자적 하늘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세로 28m에 가로 25m. 이 거대 조형물은 미국 팝 아티스트 카우스의 작품입니다. When you're in a pool and you're floating, just letting the water float you to the top and looking up. For me, that's the most relaxing I can think of. 러버덕과 슈퍼문, 스마트 스완에 이어 석촌호수에서 펼쳐진 네 번째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밝고 활기찬 기운의 거리 예술, 그래피티로 일대 풍경을 확 바꿨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국적 작가들이 낡은 상가 건물과 지하철 교각을 독창적인 색상과 패턴으로 채웠습니다. I think it's a good way to make people feel their city differently. So they have a lot of paintings, and it's a bit like they were walking in a big painting. 일부 조형물은 주민에게 외면당하고 혐오시설 취급까지 당합니다. 서울로 7017 개장을 기념한 휴즈트리는 논란 끝에 철거됐고 한강공원에 설치된 괴물동상도 흉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뭐 산책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서 기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이벤트성 전시보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공공미술을 완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태풍 종다리의 열기까지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은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했습니다. 오늘 경북 영천은 39.4도까지 올랐는데요. 반면 태풍 종다리가 보내는 동풍이 산을 만나 비를 뿌리면서 영동 지방에는 일시적으로 폭염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특히 제주 산지에는 많은 곳은 화요일까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졌고 해안가에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바다로 피서 떠나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타들어가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전 37도, 전주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폭염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냉방비 절약해야 돼. 이러면서 무더위를 피하기보다는 이 맞서려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염은 그야말로 공포 수준입니다.
냉방비 너무 아끼지 마시고 너무 덥다 싶으면 야외 활동도 좀 줄이시면서 지혜롭게 피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